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터를 발굴해낼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개발을 맡은 김명헌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으로는 팀장인 조홍래 그리고 저와 또 김상우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블록체인을 좀 어떻게 프로젝트를 뭘 할까 하다가 블록체인에 되게 재미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분산성이라든가 뭐 신뢰 가능한 점도 있을 거고요. 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 중에서 블록체인의 투명성에 대해 초점을 맞췄어요. 투명성이란 게 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모든 게 공개된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공개된다는 거는 여기서 거래 기록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근데 그 거래 기록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난센이라는 페이지에서 전문적으로 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산 변동이 이렇게 되거나 뭐 주소에 다 라벨링이 되어 있고. 근데 실제 블록체인이 라우한 데이터는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죠. 만약에 블록체인을 직접 분석해 보려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결과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투명성이란 게 분명 거래 기록이 다 나오고 뭐 말로는 다 활동 내역 검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얘나 과연 진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블록체인은 결국 공개적으로 검증된 익명 데이터죠. 그래서 그 익명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블록체인에 있어서 되게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이게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익명성이란 게 분명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게 해주죠.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이게 스캠 도구로 활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당연히 투명하고 거래 기록 다 나오고 활동 내역 다 나오니까 그냥 지갑 하나 분석해서 이전에 사기 기록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기 기록이 있으면 이 사람 사기꾼이네 하고 신뢰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기꾼이 하나의 지갑을 쓸 리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기를 칠 때마다 그냥 지갑을 갈아 끼우면서 사기를 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지갑만을 분석해서는 이런 사기를 조기에 탐지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지갑에 대해서 이게 사기를 칠지 지금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의 스캠 월렛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분석해봤는데 이 네 가지 새로 생성된 지갑들이 얘와 모종이 강력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의 스캠 클러스터에 포함시킨 다음에 이 네 가지 지갑에 대해서도 얘 사기꾼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경계를 해보자는 겁니다. 예. 말로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냥 특별한 주소를 대상으로 해본 거긴 한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발표 막바지에 하도록 할게요. 이건 클러스터링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검은 점 하나하나가 지갑들이고 이것들이 보라색 간선으로 연결돼 있고 이것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퉁치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지갑이 아니라 클러스터 자체를 분석의 단위로 보자. 이런 거는 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게 해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아까 시연을 했었고, 그래서 목차입니다. 저희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개념, 어떤 차별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클러스터링을 하고자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또 무엇을 구현했는지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에 Q&A 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기술 이야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분명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클러스터링 효과를 받는지까지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했듯이 클러스터링을 일종의 보안 도구로 쓰자고 했습니다. 새롭게 생성되는 지갑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미리미리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은 숨겨진 정보를 알고 그로부터 위험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 정보를 분석하는 서비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과연 어떤 차별점을 지니길래 이렇게 보안에 기여를 해보겠다 말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난센이나 디뱅크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특정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토큰 보유를 하고 있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구나. 또 주로 이런 NFT를 좋아하네?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갑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갑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심화 분석을 해주냐? 그런 건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우리는 지갑 자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별로 관리하지 않을게. 근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숨겨진 정보를 더 알게 해줄게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얘네들 대체하겠다 그런 시도는 아닙니다. 대신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부차적인 서비스냐 그런 건 또 아니죠. 클러스터링을 통해서라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아까 하신 말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이미 있는 서비스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체인 애널리시스 그리고 아캄 인텔리전스 얘네들도 사실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이용해서 더 풍부하게 데이터를 발굴해내곤 합니다. 하지만 두 기업 다 되게 폐쇄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을 쓰긴 쓰는데 사용자에게 그 클러스터를 직접 공개하진 않아요. 그리고 체인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안 목적으로 클러스터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B2B 기업인지라 저희가 직접 그 클러스터의 정보나 그래서 왜 그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는데 같은 근거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캄 인텔리전스는 좀 비교적 개방적이긴 하지만 보안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좀 더 보안에 집중한 훨씬 더 가볍고 관계 유지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알고리즘 되게 여러 가지 뒤져보고 했는데 그중에 트리플렛 알고리즘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입금 주소 재활용 기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름들의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큰 핵심 원리는 이 EOA 온체인에서 돈을 번 지갑들이 수익을 실현 수익으로 만들려면은 익스체인지 거래소에 돈을 입금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돈을 입금해야 그 다음에 환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거래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바이낸스 같은 경우 또는 대형 거래소의 경우에는 자기 CEX 주소에 직접 돈을 보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중간에 이 디포짓 어드레스한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데 이건 아마 뭐 바이낸스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마다 할당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디포짓 어드레스는 각 사람마다 하나씩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온체인상에서는 이 지갑들이 서로 다르게 보였죠. 근데 막상 입금을 하려고 보니까 디포짓 어드레스는 저도 하나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달라 보였던 지갑이 결국에는 하나의 지갑, 하나의 디포짓 어드레스로 송금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역이용할 수 있는 거죠. 얘한테 얘가 서로 다른 지갑들이 송금을 보냈네. 그럼 얘네들이 사실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묶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론은 그렇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4개월치의 이더리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단 먼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리상에서 빠르게 돌려보니까 한 20% 정도는 클러스터링이 또 되고 그 중에서 40% 조금 넘게는 이제 실제로 다중 지갑을 쓰고 있다 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시스템화하면 되겠다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화를 할 거냐? 저희 목적은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는 거였습니다.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려면은 실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 들어와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즉 스트리밍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스트리밍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저장해야 될 클러스터가 너무 복잡합니다. 종류도 되게 많고요. 존재 목적도 다를 거고 분석해서 뭘 저장할 건지도 다릅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복잡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과 성능입니다. 이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하면은 틀리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복잡성이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복잡성을 이렇게 생각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EOA로만 이루어진 클러스터가 있다고 봅시다. 저희는 이런 동일 지갑임을 증명하는 클러스터도 있을 거고 혹은 컨트랙터와 그 컨트랙터가 주로 거래하는 사람이 뭔지를 묶어놓은 클러스터도 있을 거예요. 이런 클러스터는 둘 다 보안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 세부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의 클러스터는 뭐 얘네가 동일 인물이다를 증명하기 위한 클러스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클러스터는 이 컨트랙트의 위험도가 그래서 총 얼마나 되는데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클러스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도 다르고 구성 요소도 다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장할 데이터 타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DB에는 웬만해서는 규격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형태가 다른 것들을 하나로 규격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조금 더 단순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과 성능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인데, 그러니까
양팔 저울 같은 거죠. 하나를 개선하면 하나가 저하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올리고자 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을 올리고자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주로 발생하는 지점이 클러스터 데이터를 저장할 때였어요. 그걸 저장하고 관리할 때인데, 보시면은 클러스터 데이터는 그래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 데이터를 다룰 때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의 그래프 데이터를 조회하려면은 하나의 정점에서 시작해서 간선을 타고 가면서 조회를 해야 결국 클러스터를 순회하면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메모리상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꺼내 쓰고를 반복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제가 원하는 건 하나의 클러스를 조회하는 거였는데, 그걸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입출력이 수십 번이 생기는 겁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1초에 100개의 이더리움 트랜지션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좀 더 품질 좋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트레이스까지 다 따오겠다 하면은 많게는 1초에 1만 개의 트레이스가 올라옵니다. 그때 그 트레이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DB 출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래프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 후에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레저브와 미터기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는 거죠. 총 시스템에서 과연 얘네 클러스터 데이터를 다루는 시간이 얼마나 잡아먹혔냐 보니까 뭐 P99든 중앙값이든 평값이든 결국 다 이 클러스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시스템이 되게 다양하고 상이한 클러스터 종류를 다루게 되는데, 이때 얘네를 규격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클러스터가 저장하게 되는데, 얘네를 빠르게 저장하고 빠르게 조회하고 빠르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얘기할 텐데, 이 문제를 저는 해결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를 전부 해결한 건 아니고 일종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제가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다루었었거든요. 그래서 복잡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정말 다른 형태의 물건들이 있을 때 프로그램에서 이걸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법은 복잡한 것들은 외부로 밀어내고 메타데이터만 여기 저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들은 외부에 포인팅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필수적인 메타데이터가 뭘까라고 했을 때, 클러스터링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해 놓고 나머지 복잡한 데이터는 외부에 위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집합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는 그게 뭐 클러스터에 어떤 멤버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그 멤버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뭐 그런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클러스터 종류가 이렇게 다른데 그 서로 다른 클러스터의 종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클러스터가 저장하는 주소와 주소들의 관계를 좀 조합시켜가지고 특성을 즉시 해석해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능과 안정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안정성을 조금 해치더라도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성을 좀 해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했던 성능이란 게 뭐냐 대체? 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속도입니다. 지갑이 속한 클러스터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러스터에 속한 지갑들이 뭔지 한 번에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에 지갑을 추가하고 클러스터 크기를 업서트하는 것도 빠르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연산에 대해서는 유니언 파인드라는 되게 유명한 잘 알려진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과 비슷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속도를 개선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기나 병렬 처리라거나 뭐 캐싱, 키풀 만들어서 배치하기,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동기 부분이 조금 데이터의 조회에 영향을 좀 끼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효과적인 연산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두 개로 분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벤트를 받으면은 이벤트를 쪼갭니다. 메인 이벤트와 부차적인 이벤트로 쪼개요. 그 다음에 메인 이벤트만 가볍고 빠르게 여기서 처리하고, 부차적인 이벤트는 부차 데이터베이스로 위임을 해버립니다. 이때 이 이벤트를 보내는데 확인 신호를 받지 않고 그냥 푸시만 하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차 데이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저장되고 써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되게 고속 빈번한 병렬 환경에서 자꾸만 부차 데이터를 조회해야 될 때에는 최신 데이터를 조회하지 못하고 부식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냥 그래서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는 성능을 더 올릴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뭐 메인 데이터는 항상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를 했으니까
이 정도 위험성은 감수하자, 그런 식으로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분석이 한 8시간 정도가 되긴 했는데 1년 반치 데이터, 그러니까 6억 건이죠, 트랜잭션.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클러스터화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보죠.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건 저희 팀원인 상훈님과 홍래님이 분석해 주신 건데, 이 지갑을 선택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카이토 제네시스라는 NFT 토큰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초기에 VC 투자자들이나 좀 빌더들한테 이 토큰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분석하면 조금 재밌는 게 나오겠다 해서 실제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지갑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 지갑이 정보만 한번 조회를 해본 겁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실제로 이 지갑이 알고 보니 지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지갑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이런 걸 밝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개의 지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여러 개의 지갑으로 뭘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만든 컨트랙트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만든 컨트랙트는 없습니다. 근데 부계정을 좀 만든 다음에 여러 개의 컨트랙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컨트랙트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 간성 하나하나가 이 클러스터의 근거가 됩니다. 얘가 이러한 이유로 얘랑 관계를 맺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랜지션을 까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부계정을 통해서 이 컨트랙트를 만들었었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 결과 우리 조홍래 님과 김상훈 님이 저한테 클러스터링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또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연구도 해주시고 또 클러스터링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나 뭐 결과도 다 해석해 주셨고요. 저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현하고 클러스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장할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각종 병목을 진단한 후 또 완화 시도를 했었습니다. 분명 초반에 제가 뭐 지루한 기술 이야기가 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또 오늘 또 기술 이야기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클러스터링에 관심이 생기신 분이라거나 실제로 클러스터링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 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 당연히 또 즐거운 시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 팀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런 분들께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마지막에 어떤 특정 계정 있잖아요. 네. 그 계정이 다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계정이 다 똑같은 CX에 있는 디파짓 어드레스를 사용했다는 말이었거든요.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클러스팅 기법을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CX 계좌의 어드레스에 의존해서 클러스팅을 한다고 받아들여졌는데 혹시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 입금 계좌를 그때그때 만들 수도 있고 혹시 클러스팅을 이런 걸로 피해갈 수 있습니까? 더 추가하고 싶은 클러스팅 기법이나 이런 게 그건 지금 당장은 연구 중이긴 한데 아마 추후 과제 행동 패턴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추후 과정 행동 그러니까 추후엔 이제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싶어서 그건 시도 중이긴 합니다. 행동 패턴이라는 게 약간 두루뭉술한데 이 사람이 가스비를 지불하는 패턴 혹은 뭐 주요 거래하는 컨택트가 또 뭐든지 주요 거래 시간은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수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 중입니다.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저희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 거여서 연구 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을 보시면서 재밌는 클러스터링 완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다계정을 소유한다는 클러스터링만 있는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어떠한 분집 자체를 발견한 게 없나요? 새로운 분집이라고 하면 사실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걔네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부터 해가지고 만들면 특정 피처,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
네, 그런 것들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걸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몇 가지가 안 돼가지고. 네. 블록체인은 보안 말고는 어떤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목적으로 한 건 보안이긴 했었는데 만약에 보안 그 너머로 간다면은 뭐 고래 지갑들을 뭐 하나로 합친다 뭐 그런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더 없으시면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